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불과 몇 달 전 발생한 미국의 LA 산불에 이어 한국에서도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LA 산불 때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주한미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뜻밖에도 한 주한미군이 LA 산불 당시 겪은 사연이 화제인데요. 그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합 중국 육군 소속 대위 마이클 데이비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침대의 모서리가 완벽하도록 정리한 후 팔굽혀펴기 50개로 하루를 시작해요. 저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진지하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날은 로스앤젤레스의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저는 막 야간 근무를 마치고 버뱅크에 있는 제 아파트로 운전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어야 했지만 대신 화가 난 듯한 오렌지와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 전화기에서 비상경보가 울렸고 그 큰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능한 모든 인원은 즉시 보고하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북쪽 언덕 위로 짙고 어두운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제 트럭을 돌리면서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왔어요. 제 주변에는 가족들이 차에 짐을 싸느라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뚜렷했죠. 아이들은 인형을 꼭 붙잡고 있었고 부모들은 트렁크에 가방들을 던져넣고 있었어요. 산불은 누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지휘센터에 도착했을 때 혼돈이 지배하고 있었죠. 장교들은 명령을 외치고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어요. 제 부대는 빠르게 대피를 돕고 위험에 처한 동네 주변에 보안을 설치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데이비스, 자네 팀을 사구역으로 데려가 1시간 안에 그 거리들을 비워야 해. 저희 팀 지휘관님이 명령했어요. 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도를 가리키면서요. 연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호 마스크를 통해서 들어올 만큼 짙었고 눈과 목이 따가웠어요. 제가 저희 팀을 조직하는 동안 뜻밖의 무언가가 제 주의를 끌었어요. 몇 대의 벤이 근처에 도착했고 벤에서 내린 사람들이 놀라운 효율성으로 물품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 자체 팀이 장비를 배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구호소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심스럽게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한국인으로 보였고 서로 숙련된 조율로 일하면서 모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선생님, 이것이 필요하실 거예요. 돌아보니 젊은 한국인 남성이 물에 적신 수건을 제게 내밀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에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연기를 막기 위한 거예요. 제가 망설이자 그가 덧붙였어요. 고마워요. 저는 뻣뻣하게 말하며 수건을 받았어요. 저는 민간인들, 특히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길고 끔찍한 하루 내내 저는 계속 이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군대와 같은 정밀함으로 움직이며 마스크, 물, 그리고 응급처치 용품을 나눠줬어요. 저녁이 되어 불이 수천 명을 집에서 쫓아냈을 때 저는 제게 수건을 준 같은 젊은 남성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우리는 연기로 가득 찬 집에서 노부부를 대피시키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말을 교환하지 않고도 우리는 호흡을 맞춰 움직였어요. 그가 천천히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키는 동안 저는 그들의 필수 소지품을 운반했어요. 그의 차분한 효율성에는 저를 놀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 이름은 준이에요. 그는 노부부를 대피버스로 안내하면서 말했어요. LA 한인협회 자원봉사자입니다. 마이클 데이비스 대위입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커뮤니티 센터에 대피소를 설치했어요. 많은 한국 가정들도 집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는 위치가 표시된 자세한 지도를 저에게 건네며 설명했어요. 이것이 당신 쪽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들의 계획을 살펴보며 제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선의를 품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조직했어요. 밤이 되면서 저는 언덕 가장자리에 서서 멀리서 불길이 집들을 삼키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음식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대피자들과 구조대원들 모두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의료팀들은 우리 의무병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일하며 연기 흡입과 경미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준이 다가와 저에게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줬어요. 대위님, 피곤해 보이시네요. 긴 하루였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 팀은 매우 조직적이네요. 그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재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한국에도 산불이 있었거든요. 그는 불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국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서로 돕는 것만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에서 우는 아이를 위로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향해 달려왔어요. 산불은 며칠 동안 계속되어 집들을 파괴하고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계속 남아 도움을 주었고 우리와 함께 지치지 않고 일했어요. 그들의 헌신은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흔적을 남겼어요. 이 재난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여정은 저를 태평양을 가로질러 또 다른 산불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한나라에 대한 편견들과 마주하게 할 여정이었죠.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발생한 지 3주 후 저는 반스 대령의 사무실에 앉아 제 손에 들린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전근 명령,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마치 종이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죠. 한국이요? 농담이시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령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반스 대령은 의자에 등을 기댔고 그의 회색 머리카락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아침 빛을 받아 빛났어요. 좋은 기회야, 데이비스. 자네는 제8군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될 거야, 라고 반스 대령이 말했어요. 하지만 왜 한국인가요? 저는 이 예상치 못한 전환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물었어요. 이게 산불 대응과 무슨 관계가 있죠? 상부에서 재난 중 자네 업무에 감명을 받았어, 그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너처럼 경험 있는 사람이 우리 군과 한국 당국 사이의 비상조정을 개선하기를 원해. 저는 짧은 머리를 손으로 쓸었어요. 이것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모든 이유를 생각하면서요. 한국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재난 시스템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소방구조대의 실력은 더욱 의심이 갔었어요. 3주 후에 출발이야, 반스 대령이 덧붙였고 이로써 우리의 논의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 후 며칠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는 제 아파트를 정리하고 가구를 팔고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따로 보관했어요. 매일 밤 저는 태평양 건너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대부분 오래된 전쟁 영화와 짧은 뉴스 클립에 기반한 한국의 이미지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다른 기억들도 계속 떠올랐어요. 대피 중에 보여준 준의 조용한 능숙함. 자신도 대피자임에도 불구하고 담요를 나눠주던 한국인 노부인. 재난 발생 몇 시간 만에 한인 커뮤니티가 만든 놀랍도록 조직적인 구호 시스템이 생각났죠.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비어있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멀리서 불이 맹렬하게 타올랐던 그을린 언덕을 여전히 볼 수 있었어요. 지는 해는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 음영으로 물들이며 저에게 불의 빛을 상기시켰어요. 제 전화기가 어머니의 문자로 울렸어요. 잘 다녀오렴. 한국은 좋은 모험이 될 거야. 모험은 제가 선택했을 단어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도전 또는 의무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14시간의 비행은 새로운 부임지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외우려고 노력했지만 낯선 소리와 기호들이 제 머리를 아프게 했죠. 더 많이 읽을수록 저는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지내게 될 나라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더 깨달았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피로감이 무거운 배낭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혼란과 무질서를 예상했어요. 그 대신 저는 제가 본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항 중 한 곳에 있는 저를 발견했죠. 박중희라는 한국계 미국인 장교가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단정한 제복과 친근한 미소는 저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요. 데이비스 대위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제 수화물 카트를 맡으며 말했어요.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캠프 험프리스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터미널을 걷는 동안 저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들을 들었고 가족들이 서로 포옹하고 비즈니스맨들이 발길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쩐지 저를 놀라게 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들의 순간들이었죠.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박중희가 우리가 출구에 다가갈 때 물었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이 임무는 예상치 못했어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들은 보통 떠날 때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아닌 척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가는 자동문이 열리고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닌 실제 한국이 저를 맞이했어요. 습한 공기는 낯선 향기를 품고 있었어요. 멀리서 서울의 인상적인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산들을 배경으로 솟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낯설면서도 동시에 놀랍도록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기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든 저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것이에요. 그게 군인이 하는 일이니까요.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첫 달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회의, 훈련 세션, 그리고 응급대응 코디네이터로서의 새로운 직무에 대해 배우느라 바빴죠. 제 사무실에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그 전망은 아름다웠는데 구릉지와 멀리 펼쳐진 깔끔한 농경지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출근해서 제 메일함이 회의 요청, 읽어야 할 보고서, 승인해야 할 훈련 일정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어요. 업무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한국식 업무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힘들었죠. 데이비스 대위님, 또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네요. 어느 날 아침 제시카가 제 사무실 문에 기대어 말했어요. 제시카 윈터스 대위는 기지에서 제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녀는 항상 긍정적이었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으는 재능이 있었죠. 평택 응급서비스에서 온 이 제안서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번역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시카는 걸어와서 문서를 보았어요. 번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당신에게 무례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그게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저는 의아함을 느끼며 물었어요. 그들은 당신의 대피 경로가 마을 동쪽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면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해주는 대신 내가 알아차릴 때까지 암시만 하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이 미국인처럼 소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이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마크 첸 중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났어요. 여기서 약 200km 남동쪽에요. 작게 시작됐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여러 마을을 향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똑바로 앉았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한국 당국은 비상대응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들은 장비와 인력에 대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갑자기 LA 산불의 기억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짙은 연기, 겁에 질린 대피자들,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우리를 돕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한인 자원봉사자들이었죠. 10분 후에 팀에게 브리핑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상황에 대한 전체 보고서, 우리가 가진 자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배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마크가 준비하러 떠난 후 제시카는 뒤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았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서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모르게 LA 재난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여기 제가 이해하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비록 제가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빚을 갚을 기회였을지도 모르죠. 브리핑룸은 빠르게 채워졌어요. 경북 지도가 메인 스크린에 나타났고 빨간색 표시가 불이 시작된 곳과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마크가 앞에 서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제시카는 인쇄된 비상계획을 나눠주었어요. 화재는 약 6시간 전에 등산로 근처에서 시작됐어요. 마크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산불은 이미 약 1200헥타르를 태웠고 계속 커지고 있어요. 3개의 작은 마을이 대피했지만 이제 불은 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들은 얇게 펼쳐져 있어요. 모든 부대가 배치되었지만 산악 지형이 험하고 거센 바람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지도를 보며 지형이 몇 달 전 우리가 불을 진압했던 LA 북쪽 언덕과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챘어요. 우리는 어떤 도움을 제공할 권한이 있나요? 저는 연락 담당관에게 물었어요. 헬리콥터, 중장비, 그리고 대피와 의료 지원을 돕기 위한 인력을 보낼 수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한국 관계자들은 특별히 불길 앞에 방화선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크, 2시간 안에 불도저와 굴착기를 이동할 준비를 해주세요. 제시카, 의료팀과 조율해주세요. 연기 흡입과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이동식 유닛이 필요할 거예요. 모두가 임무를 받으면서 방은 분주해졌어요.
회의가 끝났고 저는 뒤에 남아 지도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불의 예상 경로를 따라 그렸어요. 직접 그곳에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시카가 조용히 물으며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맞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는 현장에서 한국팀과 조율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꼭 당신이어야 되나요?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LA에서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먼 외국 땅에서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도왔는지. 저는 우리가 함께 LA에서 가족들을 대피시켰던 준의 결단력을 기억했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가야 해요. 몇 시간 후 우리 헬리콥터는 재난 지역에 접근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숲이 우거진 산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연기 사이로 비상차량, 도로에서 대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길과 싸우는 소방관들을 발견했죠. 우리는 임시 지휘소로 사용되는 빈터에 착륙했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나무의 매캐한 타는 냄새와 멀리 들려오는 불의 소리가 즉시 LA를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 응급요원들은 도착한 미국인들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한국 소방 관계자가 다가와 살짝 인사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데이비스 대위님, 저는 김소방정입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완벽한 영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저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방화선을 위한 중장비와 민간인을 위한 의료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 개 마을을 대피시켰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곳과 이곳에 새로운 방어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는 차량 본넷 위에 펼쳐진 지도의 위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가 전략을 논의하는 동안 저는 한국 소방관들과 응급요원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작전은 놀라울 정도로 잘 조직되어 있었고 명확한 지휘 체계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돋보였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의 소방팀은 매우 잘 훈련되어 있네요. 저는 진정한 감탄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소방정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또 다른 재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 순간 서로 다른 제복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담긴 결단력과 우리의 공통된 목적을 느끼며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변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쌓아 올린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우리가 화선 가까이로 데려갈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제시카와 마크가 장비를 들고 저희와 합류했어요. LA에서의 경험을 여기서 활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대위님? 제시카가 물었어요. 준비는 충분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지는지 놀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재난의 중심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과 제 선입견의 진정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기가 마치 오븐의 문을 여는 것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저희는 36시간 동안 경북 산불과 싸우고 있었고 그것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고 소나무 숲을 집어삼키며 매 시간 더 많은 마을을 위협하고 있었죠. 데이비스 대위님, 김 소방정이 연기 자욱한 공기를 뚫고 저를 불렀어요.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모든 주름에서 피로가 보였어요. 불이 우리 서쪽 방어선을 뚫고 있습니다. 즉시 그쪽으로 자원을 이동해야 합니다. 김 소방정이 말했어요. 저는 태블릿의 지도를 보며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 계산했어요. 우리 불도저들이 북쪽 방어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20분 안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김 소방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는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밖에 없습니다. 순간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화마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었고 마치 LA에서의 날들이 다시 느껴졌죠. 저수지는 어떤가요? 저는 지도에 있는 수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헬리콥터가 이 능선을 따라 물을 떨어뜨리면 우리 장비를 이동시킬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 소방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공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무전기로 한국어로 빠르게 말하면서 걸어갔어요. 저는 이마에 땀을 닦고 우리 지휘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제시카는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팀과 함께 일하고 있었고 마크는 우리 장비팀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한국과 미국 인원들이 원활하게 함께 일하고 있었죠. 제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대위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장비팀 중 하나를 이끌고 있는 토레스 하사가 말했어요.
불이 우리가 방화선으로 사용하던 도로를 넘었습니다. 저희 동쪽 대피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지역에서 아직 대피가 필요한 민간인은 몇 명인가요? 알 수 없습니다, 대위님. 한국 당국이 그 구역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김 소방정을 찾았어요. 동쪽 경로가 차단되었어요. 그곳에 아직 몇 명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어요. 그 지역에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대피는 1시간 전에 완료되었어야 했지만 그는 태블릿을 확인하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지막 수송차가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말해버렸어요. 뭐라고요? 김 소방정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저희 팀은 대체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오프로드 차량이 있어요. 이 지역을 잘 아는 당신의 최고 인원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수송차를 찾겠습니다. 김 소방정은 잠시 저를 살펴보았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불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가야죠. 저는 이미 제 장비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해 훈련했어요. 사실은 더 복잡했어요. 네, 저는 재난 대응 훈련을 받았지만 이 결정은 더 깊은 무언가에서 나왔어요. LA 산불이 났을 때 목숨을 걸고 도왔던 준과 한인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였죠. 몇 분 안에 저는 작은 팀을 꾸렸어요. 저와 야생구조 훈련을 받은 2명의 병사, 그리고 지형을 잘 아는 3명의 한국인 소방관이었죠. 우리는 2대의 오프로드 차량에 추가 의료용품, 물, 그리고 응급호흡 장비를 실었어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제시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건 당신 일이 아니에요, 마이클. LA에서 한인 자원봉사자들과 일하는 것도 저의 일이 아니었죠. 저는 헬멧을 고정하며 대답했어요. 때로는 임무가 바뀌기도 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을 했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하세요. 이 산들은 캘리포니아와 다릅니다. 화재 지역으로의 여정은 공포스러웠어요. 연기 때문에 거의 앞을 볼 수 없어서 우리는 대부분 GPS와 한국인 팀원들의 지식에 의존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성민이라는 이름의 선임 한국인 소방관이 제지도에 없는 좁은 산길을 통해 우리를 안내했어요. 지름길입니다. 그는 간략하게 설명하며 나무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는 길을 가리켰어요. 지역 농부들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통은 그런 이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전문성을 신뢰했죠.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구비를 돌자 갑자기 쓰러진 불타는 나무들로 도로가 막혀 있었어요. 우리 차량들이 급정거했어요. 다른 경로가 있나요? 저는 성민에게 물었어요. 그는 한국어로 동료들과 빠르게 대화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영어로 말하라고 하려다가 이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을지 깨닫고 멈췄어요. 네, 성민이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가야 합니다. 2km요. 저는 앞쪽의 연기벽을 보고 다시 저희 팀을 돌아보았어요. 장비를 갖추고 호흡 보호구를 단단히 착용하세요. 항상 서로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불타는 숲을 걷는 것은 지옥을 걷는 것과 같았어요. 열기가 우리 주변의 공기를 구부렸고 보호 장비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는 우리 눈을 가리고 숨쉬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가끔 근처에서 나무들이 불에 삼켜져 쓰러지곤 했어요. 가장 경험이 많은 성민조차 혼란스러울 만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를 이끌었어요. 저는 그의 차분함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소방구조대에 대한 제 선입견에 또 다른 균열이 생긴 거죠.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40분 정도 후에 우리는 시골 도로에 도착했어요. 약 100m 앞 연기 사이로 겨우 보이는 곳에 배수로에 기울어진 작은 버스가 있었어요. 노인 수송차입니다. 성민이 이미 그쪽으로 달려가며 확인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저는 안에서 움직임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문은 충격으로 걸려 있어서 우리는 가방에서 꺼낸 도구로 그것을 열어야 했어요. 안에는 약 15명의 노인 거주자들과 3명의 돌봄 근로자들이 있었고 모두 젖은 천으로 만든 임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돌봄 근로자 중 1명, 젊은 여성이 영어로 말했어요. 운전사분이요. 그녀는 기침을 하며 버스 앞쪽을 가리켰어요. 그가 다쳤어요. 우리는 그를 옮길 수 없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운전석으로 가서 확인했어요. 나이든 남자가 핸들 위에 쓰러져 있었고 이마에 깊게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의식이 있었지만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제 병사 중 1명과 함께 일하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를 자리에서 꺼냈어요. 그는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이 있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는 노인 여성이 일어나도록 도우며 그룹에게 말했어요. 불이 서쪽에서 오고 있어요. 모두 걸을 수 있나요? 돌봄 근로자가 번역한 후 대답했어요. 대부분은 도움을 받으면 걸을 수 있어요. 2명은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팀원들이 걸을 수 없는 분들을 들 거예요. 다른 모든 분들은 줄을 서서 각자 앞 사람을 잡으세요. 성민 씨, 당신이 언급한 대체 경로로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우리가 대피하는 동안 저는 LA 화재 때 제가 도왔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한국인 노인과 동행했어요. 그는 놀라운 힘으로 제 팔을 잡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두려움, 감사, 결단력. 괜찮아요. 저는 그가 아마도 저의 말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나가게 해드릴게요. 우리 그룹은 연기로 가득 찬 숲을 통해 천천히 움직였고 모든 발걸음은 다가오는 불길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갔어요. 불이 가까워지면서 열기는 더욱 강해졌고 2번이나 불타는 나무들이 우리 길을 막아서 경로를 변경해야 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성민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길을 찾았고 제가 완전히 놓쳤을 경로를 발견했어요. 노인 여성 한 명이 우리 여정의 중간쯤에서 쓰러졌는데 우리가 준 장비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기 어려워했어요. 저는 그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빠른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그녀를 들겠어요. 저는 이미 연약한 여성을 제 등에 올리며 성민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았지만 그 책임감은 엄청나게 느껴졌어요. 우리 차량으로 가는 마지막 구간은 불길과의 경주였어요. 우리 주변의 숲은 완전히 불에 타고 있었고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악몽 같은 터널을 만들었어요. 열기는 보호 장비를 통해서도 물집이 생길 정도였고 여러 번 불타는 잔재가 우리 옷에 떨어져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했어요. 마침내 우리 차량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금세 다시 긴박함으로 바뀌었어요. 눈앞에 있는 우리의 탈출 경로는 빠르게 진행하는 불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저는 노인 거주자들이 차량에 타는 것을 도우며 명령했어요. 최대한 안전한 속도로 움직이세요. 출발하면서 저는 우리가 방금 떠난 숲을 뒤돌아보았어요. 우리가 있던 자리는 불이 완전히 삼켜버렸고 우리가 10분만 늦었더라도 우리를 가두었을 불길의 벽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휘소로 돌아가는 운전은 긴장됐지만 성공적이었어요. 의료구역에 도착했을 때 응급 인원들이 차량으로 몰려와 노인 거주자들을 치료소로 데려가는 것을 도왔어요. 저는 한국 의료팀이 인상적인 효율성으로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은 구조된 사람들을 세심하고 빠르게 치료했어요. 의무병이 저의 연기 흡입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김 소방정이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안도감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아마도 존경이었을까요? 그들을 찾으셨군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말할 힘이 없어졌어요. 왜 직접 가셨나요?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리더십이나 전술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할까 생각했어요.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LA 화재 동안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미국인들을 구했어요. 저희 쪽 사람들 중 일부도 포함해서요. 저는 잠시 멈추고 그를 직접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지만 산불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지휘소에서 저는 검은 하늘에 대비되어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먼 산마루를 지켜보았어요. 아름답다고 잠시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포스러웠죠. 제시카가 저를 찾아와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구조된 노인분들은 모두 안정적이에요. 그녀는 잠시 후 보고했어요. 운전기사님도 곧 회복될 거예요. 다행이네요. 저는 말했어요. 그 간단한 단어가 제가 느끼는 안도감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요. 오늘 당신이 한 일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말을 생각했어요. 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불은 우리가 마침내 통제하기 전까지 3일 더 계속 맹렬히 타올랐어요. 그 기간 내내 저는 한국 소방구조 대원들과 나란히 일했어요. 그들의 방법을 배우고 우리의 방법을 공유하며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존중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불폭풍 어딘가에서 연기와 피로와 공유된 목적 속에서 저는 준과 LA의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연민과 용기는 국적이 없으며 진정한 힘은 함께 일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재난의 흔적은 여전했지만 경북의 자연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지 일주일, 저는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았죠. 마이클 씨 오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김소방정이 피로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네, 재건 계획을 살펴보러 왔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진전이 있나요? 느리지만 진행 중입니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아직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어요. 하지만 미정부와 주한미군의 지원 덕분에 재건에도 속도가 붙고 있어요. 라고 김소방정이 말했어요. 저희는 나란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산비탈에서는 새로운 묘목을 심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한때 울창했던 숲은 이제 검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지만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마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온전히 남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김소방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시선이 절망적인 풍경을 향했어요. 그러나 무너진 집터 사이로 움직이는 인부들과 장비들이 보였죠. 재난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봅시다. 저는 제안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마을 회관으로 쓰이던 건물터에 커다란 천막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역력했지만 서로를 돕는 모습에서 희망이 느껴졌어요. 주한미군 분이세요? 노인 한 분이 다가와 물으셨어요. 네, 마이클입니다. 미 8군에서 파견됐어요. 저는 공손히 대답했어요.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희 손자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불이 번졌을 때 학교에 갇혀 있었는데 미군 헬리콥터가 아이들을 구해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노인분이 감사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직접 구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노인의 감사한 마음이 전해져 가슴이 뭉클해졌죠. 저희 미군이 도울 수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식사를 마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죠. 미군 장교님, 저희 마을의 재건에 큰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장님이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마을 주민들과 마주 앉았죠. 이장님은 손상된 마을의 지도를 펼치셨어요.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려 합니다. 산불에 더 견딜 수 있는 구조로요. 라고 이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벌써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재난은 끔찍했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된 낡은 구조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고 현대적인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장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비극을 넘어선 결의가 빛나고 있었죠. 저희 주한미군 쪽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대와 장비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어젯밤의 회의 후 저는 이곳 사람들의 회복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군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한 소년이 제게 달려왔어요.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이거 보세요. 어제 산에서 발견했어요. 라고 소년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소년의 손바닥 위에는 작은 새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검게 탄 토양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생명이었죠. 놀랍구나.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우리 마을의 상징이에요. 이 새싹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설 거예요. 라고 소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소년의 순수한 열정에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죠. 이 재난은 그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였고 저는 이제 그 일부가 되었던 거예요. 며칠 후 첫 번째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미군 장비와 한국의 복구팀이 함께 움직였죠. 저는 현장을 감독하며 김소방정과 함께 걸었어요. 이런 협력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만큼 의미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김소방정이 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날이 저물어갈 때 저는 언덕 위에 올라 전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재난의 흔적은 여전했지만 그 사이로 새로운 시작의 징후가 보였죠.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불씨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